지금 저 토지하고 이 토지에다가 신탁 등기된 후에 요게 지금 경매 물건이 뭔가요? 예? 경매 물건이 종류가 뭐죠? 건물 요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감정은 같이 되어 있어요. 네. 감정 같이 되어서 경매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토지가 신탁 등기됐어요. 예. 그 전에 예. 건물이 소유 보존 등기 되기 전에 이 토지가 먼저 한 2008년 11월 달에 아니, 건물은 지금 한 일괄 입찰인가요? 예예 그러니까 몇 개 호실? 예예 몇 개 호실? 12개요. 12개 호실. 예예 그 등기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예 그냥 100일로만 지금 등기부 있는데. 예예예 지금 이게 대지권 등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정은 아니, 대지권 등기가 등기부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없는 상태로 예 되어 있는데 이등기 예 여기 이제 101호뿐 아니라 다른 호실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 대지권 등기는 지금 안 돼 있고 예. 안 돼 있는데 감정은 아마 대지권 등기 포함해서 포함해서 다 했다고요? 예. 그래요.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그 뭐야 그 국제 신탁에다가 신탁할 때 2010년 8월 달에 신탁을 할 때 요 사진이 요 사진이거든요. 건물 그때. 네. 그때 이건 10년 1월 달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신탁은 2010년 8월 달에 저기 토지를 신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2010년 8월에요. 예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 7개월 후에 저 신탁을 한 거거든요. 요거에 저 다음 지도 들어가서 그걸 저기 뽑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013년 10월 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궁금한 게요. 예예. 질문이 지금 이 건물을 낙찰을 받고 나서 예. 땅까지 취득을 예예. 할 수 있느냐. 그게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예. 첫 번째는 그러면은 이 대지권 소위 성립, 예. 대지권 성립 이 부분인데 예, 그 예. 부분 예. 그 왜 전유 부분에 따라서 대지권에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예, 그런 예. 부분 있잖아요. 예. 집합건물 미집조 예. 부분인데요. 예. 그러려 그러면은 이게 대지권 성립이 해야 되는데 예. 구분 소유권이 언제 성립했느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 건물이 어느 정도 외관을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완공은 다 됐나요?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창리고 네. 내부는 아직 다 적용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조하고 그 배관 같은 거 들어 있고 전기 배선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다 됐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벽지 같은 건 안 돼 있어요. 등기가 날 정도니까 예. 한 80% 90% 이상은 됐겠네요. 그래서 8, 90% 그렇게 안 되면 등기를 안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대위 등기를. 이게 아마 대위 등기겠죠. 예. 대위 등기는 이게 8, 90% 정도가 안 되면 안 해줘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이게 2014년 3월에 뭐 가압류 때문에 지금 대위 등기했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건물이 하여튼 지금 요 단계까지 온 게 언제쯤인가요? 이 단계 어떤 거요? 제대로 좀 지어진 게. 글쎄요, 골조 다 되고 한 게. 지금 저기는 중단되어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 가압류 시점이 2013년 10월이거든요. 예. 2013년 10월 이전에는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요때 1월 달에가 요런 저기 모양이. 이게 2013년 1월? 아니 10년 1월. 10년 1월. 예. 그러니까 이게 신탁 되기 전에 신탁은 8월 달에 2010년 8월 달에 저기 토지를 신탁했거든요. 근데 이건 10년 1월 달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럼 2010년 8월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것도 내가 11년 그 자세한 건 없고 11년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 지도 들어가서 네. 보니까요. 근데 그때도 여기 이제 창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창이 되어 있는 거 있고 안 되어 있는 쪽도 있고. 골조는 이렇게 골조는 이제 골조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때도 이게 골조는 다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면은 그래도 창을 했더라고요. 전면은 좀. 이게 지금
회사 이름은 제가 실명으로 예, 예. 밝히긴 좀 그런데요. 예예. 주식회사 모 DNC가 돼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신탁 등기가 언제 됐다고요? 2010년 10년 8월 11일. 그럼 고전 소유자는 주식회사 지금 모 DNC예요. 예. 모 DNC고. 예예. 그럼 그 주식회사 모 DNC가 언제 취득했죠, 땅은? 2008년 11월 14일 날. 2008년 11월 14일 날. 11월. 예. 그러면 착공은 언제 됐습니까? 착공한 건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은 못 해봤어요. 건축물 대장은 안 나왔죠. 그렇죠. 맞죠? 예예. 이게 아마 준공 승인 받기 전이죠. 예예. 그래서 그냥 이게 대위 등기에 따라서 등기부만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 좀 건물이 어느 정도 단계로 지금 해서 완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점은 예. 그 신탁 등기된 시점이 2010년 8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당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2010년 8월 신탁되기 전에는 땅은 깨끗한 거죠. 그렇죠. 깨끗했는데 예. 2010년 8월에 신탁돼 버린 거죠. 예예. 지금도 신탁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건물이 다 골조 완성 이상을 했느냐. 예. 그거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골조 이상으로 됐다. 예. 골조도 다 되고 예. 한 80%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예. 구분 소유권이 성립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건물 소유자가 예. 땅 지분까지도 같이 취득을 해서 예. 건물과 전유 부분과 땅 대지 지분이 분리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에 처해졌다. 예. 그래서 땅에 대한 2010년도 8월 신탁 등기는 무효다. 예.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관건은 예. 2010년 8월에 예. 건물이 골조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예.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그건 없잖아요. 그 자료를 다음 주에도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이 로드뷰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네. 이게 뽑은 거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이때는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1층은 전면은 그래도 창도 되어 있더라고요. 1층 저기는. 아니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부분이잖아요. 예예.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관련된 판례를 좀 보면은 예예. 건물이 완공도가 한 80~9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럼 80~90%라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예. 하면은 우리가 가압류 대유 등기가 될 정도면은 예. 일단 완성도는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되는데 예. 가압류가 된 시점은 2013년 10월인가 되잖아요. 예예. 10월 30일. 그죠? 예. 근데 그때는 그때 됐느냐 안 됐느냐 별 의미가 없고 예. 우리가 신탁 등기된 게 2010년 8월인데 예예. 2010년 8월에 그 정도까지 됐느냐 예.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해보면 예. 이걸 나중에 이제 재판이란 게 선생님이 만약 낙찰을 받으신다. 예. 그러면은 이게 대지 지분을 넘겨달라. 예. 얘한테. 예. 내가 그렇죠. 이게 종된 권리로서 예. 전유 부분의 종된 권리로서 대지는 따라와야 되는데 예. 등기부를 그런 차원에서 등기를 정리해야겠다. 예.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땅 소유자가 예. 선생님 상대로 예. 부당이득이다. 예. 내 땅 위에 함부로 그렇죠. 예. 건물만 서 있으니까 예. 땅 지루를 달라. 예. 이런 사건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어느 소송이든 간에 예. 핵심 자체는 아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따져보냐면 예. 어떻게 살펴보냐면 예. 어떻게 밝히냐면 건축사 같은데 감리 예. 감리에다가 공사 이렇게 진행 상황 예. 이런 걸 사실조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제법 나와요. 제법. 예. 그 다음에 신탁 받을 때도 이 신탁 계약서 같은 그런 상황의 첨부 서류로 예. 어느 정도 상황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낙찰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낙찰 받는 단계에서는 잘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 조금 한번 어쨌든 이게
몇 채라 그랬죠? 건물이? 저기는 열몇 채를? 12채. 제법 값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값이 나가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감리했던 회사를 좀 찾아가거나 예. 해서 살짝 모여만 달라. 내가 지금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신탁사에다가 조금 신탁 받을 때 상황을 좀 달라. 내가 낙찰을 좀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든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나머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료가? 이게 뭐 다음 지도니 이런 걸 해가지고는. 글쎄 이제 이건 사진만 일단 껍데기만 그거만 확인할 수 있지. 그래도 이거 그나마도 그게 이렇게 몇 년도 이렇게 저 촬영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서 네. 그래서 그거만 좀 확인했더니 그런 적이더라고요. 그게 그렇다고 또 이게 관에다가 지금 정보 공개 청구. 예. 이게 어디 남양주 땅 야, 예, 남양주. 그럼 예. 남양주 시청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걸 한번 해볼 법도 한데 낙찰 받으려는 사람의 정도 가지고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낙찰 받고 나서는 그렇죠. 네, 낙찰 받고 나서는 예, 예.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낙찰 받기 전에 그냥 좀 투자 단계에서는 예, 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여튼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이 신탁 기사에서는 대지 사용권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신탁에서 주장은 그렇다. 예, 신탁 기사 주장은 네. 대지 사용권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그 내용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가격은 좀 많이 내려왔습니까? 가격은 상당히 떨어졌어요. 원래 이게 시작 자체를 그 대지 지분권이 있는 걸로 기준해서 시작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대지권이 만약에 없다, 예. 대지권이 없다 그러면은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걸 먼저 다 돈을 치렀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대지권이 없다고 예를 들어 재판에서 만약에 소송해서 졌을 때 그럼 그때는 그 저기를 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또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런 물건을 팔 때는 예. 대지 사용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른다. 예. 그렇게 보통 하고 팔거든요. 법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법원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경매법원 단계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재판 심리를 해도 애매한 사건이 있는데 예. 이 사건은 지금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경매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경매법원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대지 사용권 부분, 대지 지분권 부분은 불분명함 이런 식으로 그냥 맡겨놓고 낙찰자한테 맡겨놓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 감수는 낙찰자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여튼 건물이 일단 건물까지 같이 참 토지까지 같이 감정이 되어서 경매 진행을 해도 그 토지에 대한 그 감정되었던 그 저기를 예를 들어 낙찰자한테 부당이득금 달라고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꼭 그 가격이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가격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다. 그럼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유치권자가 가압류를 이게 해가지고서 이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유치권자가 건물. 예예. 예. 건물을 유치권자가 지금 유치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예예예. 이게 뭐 유한회사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예, 이 가압류한 사람들이 결국 유치권자예요. 예예. 그러니까 예 아마 이 가압류 촉탁 등기라서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유치권자가 만약에 이렇게 좀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소멸시효가 가압류하면은 왜 중단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단됐을 때 만약 낙찰 받았으면은 낙찰 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서 또 유치권 그 시효 소멸 시효가 또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낙찰 받게 되시면 예. 이 가압류는 풀어지지 않습니까? 예예. 가압류 말소되겠죠. 예예. 그러면 그당 없애지고 나면은 저기 낙찰자 이름으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되면서 가압류 말소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다시 저 중단되었던 그 유치권 그 소멸 시효가 다시 또 진행을 그렇죠. 그때 진행하는 거죠. 그때 진행 예.
그때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사대금은 3년인가요? 3년이라 치면 예. 그때부터 그게 낙찰 등기 din 후로 3년이라고 봐야 맞는 건가요? 네. 일단 가압류가 되면은 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가압류 돼 있는 동안은. 예, 예. 가압류가 10년 동안, 예. 2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으면 예. 계속 진행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없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예. 그러면 그때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din 후로 다시 3년이라는 시효가 또 진행. 흘러야 되는 거죠. 예. 네. 또뭐 그렇다면 그때 가서 상대방이 또 건축주 예. 지금 모 디인 씨, 예. 모 디인 씨란 사람 상대로 회사 예. 상대로 예. 청구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막을 수 있겠죠. 예. 그때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그때는 가압류는 안 되죠. 가압류는 안 되고 예, 그냥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채무자는 아니니까. 예. 그건 가압류는 안 되고 시효 중단 그러면은 뭐 저기에 이 경매 신청권 그건 가능한가요? 건물 신청권은 가능하죠. 경매 유치권이 신청권. 있다면. 예. 유치권이 있다면 있다면 가능하죠. 이러면 이게 낙찰받은 물건은 나중에 가서 유치권이 있는데 거기에 근저당 같은 게 가능한가요? 유치권이 있는데 근저당이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할 수 있죠. 그럼 저기는 근저당을 해놓으면 예. 나중에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순위가 되면 예. 유치권자들이 좀 나중에 자기 경매 쳐봐야 그렇지. 배당받을 게 없으니까 예. 선순위한테 밀려가지고 예. 선순위 가등기한테 저당한테 밀려가지고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난감해질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통은 그냥 유치권자니까 점유하고 예. 점유하는 걸로 실력 행사하는 걸로 다투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저당 자체가 뭐 사행이라든지 예. 사행이라든지 해서 다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낙찰받은 사람이 예. 그냥 유치권의 의무, 예. 유치권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권리에 우리의 예. 유치권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예. 지위에 불과하고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서 사행위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구조가. 그럼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만약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경매 청구 대신에 예. 아마도 그냥 점유하는 걸로. 점유하는. 예. 실력 행사. 그러면 그것도 점유해도 그때는 가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 DNC 상대로 해서는 그냥 소송을 하면 시효 중단되잖아요. 저기 판결 받으면. 판결. 예. 아. 시효 중단되면 그러신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상대로는 그 실력 행사를 해도 유치권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건 아니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할 수도 없고 예. 이렇게 되지만 예. 이제 원래 채무자인 예. 모 DNC 그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으면은 네. 시효 그것이 중단. 이제 시효가 중단되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이게 보면은 신탁 등기 등 보면은 그 등기에 소송은 뭐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는 이런 저기가 있으면 여기 와서 나중에 가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여기 와서 하는 건가요? 신탁 계약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예, 보통은 예. 이제 신탁 계약을 하면서 예. 그 소송 관할 합의라 그러거든요. 예, 예. 관할 합의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신탁 관련된 소송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관할 합의를 한 예. 이런 소송, 신탁 계약과 관련된 이런 소송은 여기서 중앙지법에서 하자. 예. 도장 꽝꽝 예, 했잖아요. 예, 예. 우리는 그런 도장을 찍은 사람도 아니고 예. 합의 대상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거는 그한 게 없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이게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 백방으로 더 노력하셔야 되는 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점이라 사실은 그러니까요. 불가능하거든요. 뭔가 굳어놨기 때문에 아마 잘했을 보이는데요. 예. 그 당시 이제 뭐 기사라든지 또는 뭐
그 분양받으신 분들의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전혀 지금 뭐 그래요. 예, 하여튼 별도으로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지금 자료는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